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톤빌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타깃형과 침투형을 모두 소화하는 완성형 스트라이커로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골 결정력이 날카롭다. 부엔디아는 이선에서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전진 드리블과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공급하며 압박 속에서도 볼을 잃지 않는 탈압박 기술이 돋보인다.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전방 전환 패스와 롱 패스를 자유롭게 활용해 템포를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아스톤빌라는 후방 빌드업 시 풀백을 높게 끌어올리며 폭넓은 측면 활용을 시도하고 전방 압박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전개를 못하게 만든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과 중원이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끊어낸 볼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직선적 마무리 패턴이 위력적이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5-1이며 반스는 측면에서 강한 피지컬과 커신 돌파를 활용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더딘 편이다. 조엘링턴은 중원에서 압박과 몸싸움에 강점을 보이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토날리는 후방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맡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롱볼 비중이 높아진다. 뉴캐슬은 최근 경기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방 고립 현상이 뚜렷해지고 공격 전환 속도가 늦어져 찬스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아스톤빌라는 와킨스와 부엔디아의 연계로 박스 안에서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확보하고 있고 틸레만스의 전방 가속 패스가 경기 흐름을 흔든다.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는 뉴캐슬의 빌드업 패턴을 끊기에 충분하다. 반면 뉴캐슬은 원정 경기에서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전방 고립으로 인해 공격의 날카로움이 반감되고 있다. 아스톤빌라는 끊어낸 볼을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해 다각도로 전진시키고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과감함을 보여준다.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크로스 공급 빈도도 높다. 또한 중원 장악 후 전방 압박을 지속하는 운영은 뉴캐슬의 롱볼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결국 이런 경기 흐름은 빌라가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장시간 수세에 몰아넣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빌라 승강추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 포메이션은 4-3-3이며 루터는 최전방에서 순간 가속과 마무리 감각이 날카로운 자원으로 측면 전환 시 뒷공간 침투에 강점을 보인다. 미토마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방향 전환을 통해 좁은 공간을 돌파하며 컷인 후 슈팅 선택이 빠르다. 민테는 우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직선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 조율로 공격폭을 넓혀준다. 브라이트는 후방 빌드업을 통해 전진하며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로 전방의 침투 타이밍을 극대화한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볼 점유를 동시에 유지해 상대를 박스 근처에 묶어두는 운영이 강점이다. 풀럼 포메이션은 4-4-2이며 히메네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역습 시 속도감이 떨어진다. 이워비는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볼 연결을 지원하지만 압박이 강한 환경에서는 패스 템포가 다소 늦어진다. 세세뇽은 좌측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기회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내준다. 풀럼은 중원 압박 회피가 원활하지 않아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고 전방 전개가 단조롭게 흐르기 쉽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져 중원과 수비 간 공간이 상대 침투에 취약하다. 토킹 코멘트 브라이트는 미토마와 민테의 측면 돌파를 통해 풀럼의 느린 전환 속도를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루터의 골 결정력과 연계 능력이 더해져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점유율 우위가 확실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풀럼은 원정에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전방 전개가 단조로워 예측 가능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풀럼의 측면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면 브라이튼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은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닌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상대를 압도할 카드가 충분하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의 격차가 분명히 드러나며 홈팬들의 분위기까지 등에 업을 수 있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언더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로버츠는 우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컵백 공급에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볼 소유 유지가 어렵다. 리그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시도는 안정적이나 뒷공간 침투 속도에서 한계를 보인다. 브라운은 중원에서 전방 패스와 전환 배급을 시도하지만 상대의 압박 타이밍이 빠를 경우 전개 속도가 급격히 늦어진다. 특히 선더랜드는 수비 전환 시 좌우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4-3-3이며 휠크루그는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와 제공권 장악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컨볼 연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제로드 보에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루카스 파케타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환 패스와 순간적인 스루 패스로 공격 전개에 날카로움을 더한다. 웨스트햄은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가져가며 특히 보엔의 침투와 파케타의 킬패스 조합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확실한 무기다. 토킹 코멘트. 웨스트햄은 휠크루그의 버티기와 보엔의 직선 돌파를 바탕으로 전방에서부터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 파케타의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면 선더랜드 수비 라인은 압박과 뒷공간 노출 사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더랜드는 측면 뒷공간과 빌드업 안정성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웨스트햄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전방에서 볼을 잃었을 때의 역습 대응이 느린 만큼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반 강한 압박으로 리듬을 틀어준다면 선더랜드의 후방은 순식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웨스트햄의 측면 중앙 전환 패턴은 선더랜드의 라인 간격을 무너뜨리며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선더랜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포메이션은 4-3-3이며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에 강점을 가지지만 압박이 심해질 때는 볼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쿠두스는 직선 돌파와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이 좋으나 수비 가담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을 노출하는 경우가 잦다. 벤탄쿠르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 후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순해지는 모습이 있다.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걸리면 롱볼로 전환하는 빈도가 높아지며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진다. 특히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질 때 상대 이선 침투에 취약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멀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스터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뒷공간 침투 능력도 날카롭다. 앤서니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크로스 정확도를 겸비해 토트넘의 풀백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에크달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범위가 넓어 세컨볼 경합과 전방 연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벌리는 공격 시 전방과 이선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 압박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양측면을 동시에 활용해 박스 안진입 경로를 다양화하는 강점이 있다. 토킹 코멘트. 토트넘은 빌드업 시 압박을 견디는 안정감이 떨어지고 측면 수비 라인이 벌어질 때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진다. 반면 벌리는 포스터와 앤서니를 축으로 빠른 전개와 폭넓은 공격 루트를 활용하며 토트넘의 간격 붕괴를 적극 공략할 수 있다. 에크달의 중원 장악력은 토트넘의 점유율 축소와 빌드업 차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면 벌리가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빼앗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벌리는 세컨드 볼 회수 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감한 마무리 패턴을 갖추고 있어 단시간에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공격적 전환 속도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소토카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 타이밍 조율로 상대 측면 수비를 압박한다. 포파나는 박스 안 침투 타이밍과 세컨드 볼 처리 능력이 좋아 문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이두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템포 조율을 맡으며 측면과 중앙 전환을 유연하게 수행한다. 하지만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뒷공간 대응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박스 앞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리옹.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카우타제는 강력한 압박과 인터셉트로 중원에서 상대의 전진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이틀랜드 닐레스는 넓은 활동 범위와 전방 지향 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클린턴 마타는 속도와 박스 안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 빠른 역습 상황에서 결정타를 가할 수 있다. 리옹은 중원에서의 압박 성공 후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세컨드 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단번에 득점 기회를 만든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 안정감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흐름을 가져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토킹 코멘트. 랑스는 소토카와 포파나를 중심으로 한 측면 침투와 박스 장악을 무기로 삼지만 중원에서 압박을 당하는 순간 빌드업이 끊기며 전환 속도에서 열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리옹은 미카우타제와 닐스의 중원 장악, 마타의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짧은 시간 안에 박스까지 도달하는 전환 플레이가 안정적이다. 특히 후반부에도 체력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속공을 병행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리옹 쪽으로 무게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르센은 제공권과 문전에서의 움직임이 좋지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볼 소유가 길어져 턴오버 위험이 있다. 안드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겸비했으나 빠른 템포의 전개에서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주앙 고메스는 볼 배급과 전방 침투 지원에 능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중앙 공간을 내줄 수 있다.
울버햄튼은 전방에서 강하게 나서기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만 측면 압박이 느슨해 상대 윙어의 돌파에 쉽게 흔들린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전방 압박에 직결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단점이 뚜렷하다. 맨시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홀란드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강력한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안에서 절대적인 위협을 만든다. 마르무슈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상대를 흔들며 컷인 후 직접 슈팅이나 중앙 연결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균도안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침투 타이밍 조절에 능하며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패스 선택이 돋보인다. 맨시티는 후방에서부터 촘촘한 패스 네트워크로 울버햄튼의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순간적인 전환 속도로 찬스를 창출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짧은 패스 전개와 이선 침투의 완성도가 높아 한 번 공간이 열리면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맨시티는 홀란드의 결정력과 균도안의 침투 조율을 통해 울버햄튼의 좁은 중앙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마르무시의 폭넓은 측면 움직임은 울버햄튼 측면 수비의 느린 전환 속도를 파고드는 핵심 요소다. 울버햄튼은 홈이라 해도 중원 탈압박이 원활하지 못해 전방으로의 연결이 차단되면 공격 패턴이 급격히 단조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압박 강도와 점유율 지배는 쉽게 꺾이지 않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흐름이다. 결국 울버햄튼은 라인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순간 대량 실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언더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반 다윈에는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 가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결정력의 기복이 크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좌우 측면을 오가며 활동량을 늘리지만 후방 가담 시 속도가 떨어져 측면 수비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칼레는 중원에서 간결한 패스를 전개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선 볼 간수 능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엑셀시오르는 수비 라인을 3명으로 두고 넓게 쓰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위험 노출이 잦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전방 압박이 쉽게 무너지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넓어져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수비가 약해진다. 페예노르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우에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타이밍이 탁월해 제공권과 발끝 마무리 모두 가능하다. 하지무사는 빠른 발과 폭발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측면 돌파를 완성한다. 스테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 공급이 뛰어나 전방 공격수들에게 양질의 찬스를 만들어낸다. 페예노르트는 좌우폭을 넓게 쓰며 상대 진영 깊숙이 볼을 전개하는 데 능하며 압박 전환 속도도 리그 정상급이다. 특히 중원 장악 이후 이선 침투와 윙어의 컷인 플레이를 병행해 수비 블록을 흔드는 전술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페예노르트는 우에다의 결정력과 하지 무사의 측면 파괴력을 앞세워 전방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팀이다. 스테인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지원하면서 전환 속도와 페널티 박스 진입 타이밍이 매우 날카롭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강팀을 상대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세컨드볼 수비에서도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페예노르트는 이런 흐름에서 경기 후반에도 강한 압박과 빠른 마무리로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을 갖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엑셀시오르 패 강추. 언더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4-2이며 일레니케나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며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찌르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벤세기르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공간 침투를 병행하며 박스 앞에서의 슈팅 타이밍과 킥 정확도가 뛰어나다. 자카리아는 중원에서 볼 차단과 인터셉트에 강하며 탈압박 후 전방으로 빠른 패스 전개를 연결해 공격 시발점을 만든다. 모나코는 전방 압박 성공 후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 진영을 파고들며 좌우폭을 넓혀 수비 라인을 벌리는 전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르하브르. 포메이션은 4-3-3이며 은디아에는 측면 돌파와 컷인으로 박스 진입 루트를 만들지만 수비 가담 시 복귀 속도가 늦다. 캐치타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전진 패스 시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수마레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세컨드볼 장악력이 뛰어나지만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커버 범위가 좁아진다. 르하브르는 전개 과정에서 중원 압박에 쉽게 흔들리며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당하면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져 대응 속도가 느려진다. 토킹 코멘트. 모나코는 일레니케나의 박스 장악과 벤세기르의 전진 성향, 자카리아의 중원 지배력이 균형을 이루며 전술 완성도가 높다. 특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는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빼앗으며 르하브르는 은디아예와 캐치타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 앞에선 수비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최근 모나코는 홈에서 초반 주도권을 쥔 뒤 경기를 마무리하는 흐름이 뚜렷하며 이번 맞대결에서도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승강추.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요르카.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리치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침투를 돕지만 뒷공간 침투 속도는 다소 떨어진다. 아사노는 직선적인 돌파와 빠른 스프린트를 활용해 측면에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다. 다르데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전개 속도가 늦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사무 코스타의 부상 공백은 중원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바르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시포드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를 모두 갖춘 자원으로 빠른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 패턴을 반복해 수비수를 흔들고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노린다. 페드리는 빌드업과 전환의 핵심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시야와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다. 테오 슈테켄과 레반도프스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중원 장악력과 공격 템포 유지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이다. 토킹 코멘트. 마요르카는 홈 이점을 안고도 중원 핵심 부재와 느린 전개 속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해진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와 라민 야말의 양측면 속도와 1대1 돌파를 앞세워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페드리의 전개 능력과 전방 연계가 살아나면 마요르카의 압박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볼 점유율에서의 질적 차이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요르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른캠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하지만 압박 회피와 뒷공간 침투 속도는 제한적이다. 어린 본부는 측면에서 볼 운반과 컷인을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 시 위치 복귀가 늦어 측면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 반 길스트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전환 패스를 지원하나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헤라클레스는 빌드업 단계에서 중원 압박에 취약하며 상대가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면 수비 라인의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특히 강한 전환 속도를 지닌 팀을 상대로는 중원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진다. 네이메헌. 포메이션은 3-4-3이며 오가와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집중력과 타이밍 조절이 탁월하며 빠른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린다. 린센은 전방 압박과 활동량이 풍부하고 좌우 전환 플레이에서 순간적인 침투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산호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에 강점을 가지며 공격과 수비 전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네이메어는 3선과 2선을 촘촘하게 유지해 중원 압박을 지속하고 측면과 중앙 침투를 번갈아 활용해 전개 속도를 극대화한다. 또한 빠른 측면 오버래핑과 2선 합류 타이밍을 통해 박스 안 숫자 우위를 자주 형성하며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체력적 여유가 있다. 토킹 코멘트. 네이메어는 오가와와 린센의 전방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팀이다. 산호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순환을 주도하며 전환 플레이 시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공격 옵션을 창출한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겸비한 팀을 상대로 중원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박스 앞 공간이 넓어지면서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네이메어는 이런 흐름에서 후반 막판까지 득점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로닝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윌리엄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수행하지만 압박 회피 후 뒷공간 침투 속도는 다소 제한적이다. 반복에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 능력을 보유했지만 수비 가담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베르프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시도하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크로닝어는 중원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속도가 떨어지고 후방에서 롱볼 비중이 높아져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져 이선 침투와 세컨드볼 대응에서 취약함이 드러난다. 헤렌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벤테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이 뛰어나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이 높은 스트라이커다. 리베라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컷인 드리블로 수비수를 무너뜨릴 수 있고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창출한다. 스마스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환 패스에 능하며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 능력도 안정적이다. 헤렌베는 좌우 측면 전개와 중앙 침투를 유기적으로 섞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진영을 흔든다. 또한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과 교체 자원 활용 능력이 뛰어나 상대의 실수를 끌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토킹 코멘트. 헤렌베는 벤테의 제공권과 리베라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방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스마스가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반면 크로닝어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겸비한 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자주 끊기고 전방 연결 속도가 느려지는 약점이 있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중원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박스 앞 공간이 넓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리고 헤렌베는 이러한 빈틈을 공략하는 후반 승부 능력을 이미 수차례 입증한 팀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흐로닝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스. 포메이션은 3-4-1-2이며 모피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모드에서 강점을 보이며 압박 회피 후 뒷공간 침투까지 소화할 수 있는 완성형 자원이다. 부안하니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컷인 모두 능하며 볼을 오래 끌지 않고 템포 있는 전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가한다. 부다위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강도를 모두 겸비했으며 전방 압박과 후방 지원 사이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조율한다. 니스는 전방 압박 후 빠른 전환을 통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를 유지하며 후방에서는 3명의 센터백이 폭넓게 커버를 가져가 안정감을 형성한다. 특히 홈에서 경기 초반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상대의 빌드업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툴루즈. 포메이션은 4-3-3이며 매그리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빌드업 연결에 기여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 전진 패스 선택이 다소 소극적으로 변한다. 그보우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세컨드볼 연결을 담당하나 측면으로 빠져서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중앙 고정형 움직임이 많다. 사우어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인을 병행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툴루즈는 점유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중원 연결이 끊기고 롱볼 비중이 늘어나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측면 수비와 중원 커버 사이의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토킹 코멘트. 니스는 모피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다. 부안하니의 측면 돌파와 부다위의 중원 장악력은 홈 경기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핵심축이다. 반면 툴루즈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원정에서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활동량 저하까지 겹친다면 니스의 압박과 속공에 쉽게 말릴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니스가 높은 강도로 라인을 끌어올리면 툴루즈의 빌드업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니스는 홈팬들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강한 템포로 몰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툴루즈가 경기 후반까지 버티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연 구리디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침투 타이밍을 활용해 세컨드 볼을 소유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비센테는 좌측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크로스 배급 능력을 겸비하며 전환 속공 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슈팅 연결이 가능하다. 알레나는 전방과 중원을 잇는 패스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전방 압박 시 이선에서 볼 탈취 후 빠른 공격 전환을 주도한다. 알라베스는 홈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촘촘한 수비 블록 유지가 안정적이며 특히 후반 막판까지 압박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체력적 강점이 뚜렷하다. 레반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메로는 문전 근처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인다. 브루그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탈압박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제이 헤어는 측면 돌파와 컷인을 병행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이 비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아리아가, 바카스, 올라사가스티, 마트로, 코얄리프, 모레노, 알바레즈 등 주전 다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력 공백이 크다. 이로 인해 공격 전개에서 다양성이 떨어지고 후반 체력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알라베스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탄탄한 수비 라인, 그리고 구리디비센테 알레나 삼각편대의 전개 안정성이 돋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압박 완성도는 부상 악재로 체력이 떨어지는 레반테를 압박할 핵심 무기다. 반면 레반테는 주전 대거 이탈로 인해 전술 유연성이 떨어지고 측면과 중원에서의 공간 관리가 불안정하다. 후반 교체 카드마저 제한적이어서 경기 막판 알라베스의 파상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레반테의 전방 압박은 일정 시간 이후 급격히 무너져 중원 장악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 결국 체력과 경기 운영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알라베스가 후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시아. 포메이션은 4-4-2이며 뒤로는 제공권 경합과 박스 안마무리에서 꾸준함을 보이는 자원이지만 압박 회피 후 연계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다. 브라바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방 침투를 병행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하비게라는 이선에서의 활동량과 전환 속도는 안정적이나 측면 지원 시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 발렌시아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하며 실점 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상대 진영에서의 볼점유가 길지 못하다.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스카르소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세컨드 볼 경합에도 강점을 가진다.
쿠보 타케우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페널티 박스 진입 후 마무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결정력을 갖췄다. 수시치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롱패스로 측면 전원을 이끌며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소시에다드는 빌드업의 안정성과 전환 속도를 모두 겸비하고 있어 점유율 유지와 측면 공략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소시에다드는 쿠보 타케우사의 측면 돌파와 오스카르손의 연계 움직임을 통해 발렌시아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전술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시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패스를 공급하면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구조가 경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발렌시아는 뒤로를 향한 단조로운 롱볼 패턴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소시에다드의 촘촘한 미드필더 라인을 뚫어내기 쉽지 않다.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격 전개가 막히고 결국 수비 시간만 길어질 위험이 크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기 후반부에는 소시에다드가 더욱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